안녕하십니까.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김재화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와 스피치. 그렇습니다. 그 모든 앞장서는 사람들은 어떤 그 훈시를 내려야 됩니다.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나를 따르게 하는 뭔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스피치는 좀 달라야 하나, 이런 점을 알아보는 것이죠. 리더의 필수 요건은 바로 뛰어난 스피치인 것이죠. 스프링포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전 스피치의 3단계, 그리고 토론과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의 자질 중에서 리더가 어떤 단체나 어떤 큰 기구,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리더의 뜻이 잘 전달되고 많은 구성원들이 그 리더를 향해서 모여서 한데 뭉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리더에게는 뛰어난 스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스피치의 능력, 스피치의 능력이라는 건 당연히 스피치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국민은 정치 지도자에게, 직장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불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소통을 잘하는 스피치 기술이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리더의 조건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따져볼까요? 바로 요나스 리더스트 컬러 교수는 진정한 리더는 CEO가 아닌 CSO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Chief Storytelling Officer, 즉 뛰어난 이야기꾼이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피치의 중요성을 아주 크게 강조를 한 것이죠. 조직의 구성원은 늘 리더와의 정서적 교감으로 소통에 목말라해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나를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생각이 어떤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내 생각도 리더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훌륭한 비전도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훌륭한 정책이라든지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소통의 방식의 어떤 그 불리함 또는 기술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구성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설령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소통의 방식으로는 저런 지도자의 덕목은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 이래 버리면은 엄청난 아이디어와 좋은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빈 강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스프링보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단계는 비전이 실현되는 먼 미래로 껑충 뛰어오르게 한다. 자,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그 어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미래를 향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통해서 비전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구성원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을 만한 그런 단계에 오는 것이죠. 3단계에서는 구성원이 조직의 비전과 자신의 미래를 함께 묶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튀어오르는 널판지의 효과다. 그런 법칙이다라고 해가지고 무릇 리더라면 구성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먼 미래에 비전이 실현되고 그 비전이 실현됐을 때 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더욱더 발전하는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리더십 스피치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론을 설명했던 스프링 보드의 법칙,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유명한 인권 운동가죠. 이분이 1963년에 했던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이 한 대목을 보면은 이 지도자가,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인권 운동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비전을 갖게 했고 그 비전 속에 희망을 갖게 했고 먼 미래를 꿈꾸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상상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구성원들이 큰 희망을 갖고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말에 모두들 따르고 그것이 큰 성공을 이루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노예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연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전을 듣노라면은 과연 지금은 어떤 그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노예 자식들이 그 노예를 부렸던 사람들하고 동등한 어떤 인격체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돼가지고 그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서 그들이 어느 누구의 높고 낮음이 없이 같은 큰 행복과 복락을 누린다라는 상상을 이 연설을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지금부터 무려 50년이 넘은 먼 과거에 있었던 이 연설을 아직도 특히 흑인 사회에서는 이루어진 꿈, 곧 더 크게 이루어질 꿈으로 큰 대단한 연설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더가 주로 토론회, 회의의 좌장이 됩니다. 그것을 이끄는 최고 진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리더가 자주 갖는 토론과 회의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대화의 대표적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 토론이나 회의나 어떤 결과 하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상호간에 뜻이 다른 사람 아니면 뜻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대화를 함으로써 그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있었던 내용의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이 토론이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강요를 하지 않고 그러나 짧은 시간 아니지만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 그 토론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토론이자 곧 회의인 것이죠. 토론을 영어로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나누다 또는 한쪽을 없애다 이런 뜻을 뜻하는 그 앞 단어하고 뒤에 전쟁, 뭐 결혼은 싸움, 대결 이런 배틀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그 말싸움, 서로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로 오게 하는 설득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 이런 식으로 토론의 뜻인 디베이트 정의가 굳어진 것입니다. 자, 토론은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토론은 우리가 어떤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아는 어떤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여럿이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이 이해를 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토론인 것이죠. 이 토론은 리더가 구성원 전체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파를 하거나
구성원 각자가 가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걸 골라서 통합하는 그런 방법과 과정이 바로 토론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토론의 목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정보의 공유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직 안에 각급 단위의 구성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단위별 회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조직의 주요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들이나 임원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는데 이거가 모든 구성원이 우리 전 국민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주고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기구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중에 어떤 일을 맡고 있는 중추적인 인물 몇 사람들만 모여서 많은 구성원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텝 회의인 것이죠. 자,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 또는 뭐 지역 단체에서 공동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서 정보를 찾고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어떤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는 그 사항이 꼭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거치고 또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더욱더 지식의 양을 넓혀 나가는 경우죠. 워크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용어죠. 어떤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이 비전문가들에게 자신이 가진 노하우와 정보를 전달하는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샵을 갖는다, 학교에서 워크샵을 갖는다 하는 것은 외부의 강사라든지 거기에 속해 있는 리더가 이미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먼저 깨달은 진실이나 정보를 그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연설에 또는 그런 규모를 갖춘 것들을 워크샵이라고 표현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토론의 목적은 당연히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집단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소집단이 당면한 문제는 상위 집단이 부과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이 방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길 등을 찾고자 한다. 전체가 다 필요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 중에 일부분이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중에 일부분이 필요한 문제일지라도 그 일부분이 스스로 그 문제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전체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호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 그 필요한 사람은 실제로 적지만은 전체가 어떤 토론의 대상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죠. 자, 문제 해결은 하는 방식이 팀 미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또 다른 집단, 또 다른 구성원의 어떤 그룹들이 서로 자기의 다른 뜻들을 자기네 방식을 서로 발표를 함으로써 그 발표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장점만을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자, 토론의 행태는 1대1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것도 토론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 대화이기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물어서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알아보는 인터뷰 또는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쓰는 상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화 방식의 어떤 토론이죠. 그 다음에 자유토론이 있습니다. 자유토론이라는 것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자, 이것이 이때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리더의 어떤 토론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리더의 인격이, 리더의 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자유토론입니다. 자, 리더가 우리 조직 안에서 어떤 구성원 일부분 또는 전체에게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몇 사람들 또는 문제가 있는 몇 사람을 포함한 전체 모든 인원을 모아놓고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내용 파악을 하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는 그 역할을 리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 자유토론에서는 꼭 있어야 되고 리더는 회의 주재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패널 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인데요. 소수의 참가자들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이 상호작용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주제, 행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 전문가 집단의 누구, 이 그룹의 누구, 어느 학계의 누구, 어느 방면의 누구 이런 몇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환경과 처지에 맞는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몇 사람들만 모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의 사회 전체의 트렌드, 곧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리한 토론의 방식이죠. 자유토론과 다른 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토론에서 모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이 토론에서 좀 배제되고 대신 그걸 쳐다보는 목격을 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 전문가들이 나 대신 얘기를 해주는 의견을 피력해주는 것을 보고서 내 생각을 가다듬고 내 뜻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패널 토론이 되겠습니다. 자,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포지움은 이거는 일반 패널들보다는 좀 더 고도의 수련이 된 아주 그 부분의 특성을 잘 아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청중을 앞에 놓고 2명 또는 많아야 한 3명 정도의 인원이 일정 시간 동안 얘기를 한 다음에 참여를 한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고 그 발표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거나 질문자가 몰랐던 것을 거기 현장에서 일깨워 주거나 아니면은 그 방식을 당신이 좀 더 이걸 깊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는 식의 것이 심포지움이라는 형태의 토론입니다. 자, 그 밖에도 특수 형태의 토론이 있습니다. 자, 분임토의라는 것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 그룹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눠보기도 해가지고 그 분임이 몇 조가 정해진 곳에서 나온 의견들을 쭉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분임토의 자체를 토론의 훈련의 기회로 줘가지고 나중에 자유토론이 거대하게 이루어질 때 다시 재등장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의회의가 있습니다. 이 모의회의는 큰 회의, 큰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된 주제를 던져놓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의 흐름을 보거나 아니면은 일부분의 청중을 미리 보게 해서 이 토론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또는 이 주제가 과연 오늘 토론의 주제로 적합한 것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토론을 다시금 준비하는 그런 실제로 형식에 그치는 토론입니다. 그야말로 모의, 실제 그대로 법적인 어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뭐 법적인 구속력을 갖거나 결정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그대로 뭐 아이디어 회의입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만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의 방식으로 사실상 토론이 개입하지 않는 명목 집단 회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상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꼼꼼히 분석하고 비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보여서 상대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뭐 무시할 건 무시하는 방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널리 개진하는 것이죠. 회의의 리더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구성원들과는 상호작용은 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있을 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을 리더에게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그거를 알려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절차를 구성원들 모두에게 알리게 하거나 또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구성원이 예리한 관찰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회의인 것입니다. 토론을 이끄는 리더의 자질, 당연히 이 토론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토론이라는 건 말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온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돌발적인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 거중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그 리더는 이 구성원들 패널이라든지 심포지엄 발표자 못지않게 뛰어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사전에 또는 도중에 잘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창의력과 지능, 판단력, 주의력, 말의 기술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임감도 강해하며 뭐 욕구, 성취도, 경험 이런 것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혹 이것이 나중에 어떤 중간에 회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이 와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회의를 진행하는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리더가 이끄는 것에는 적당한 권위의 위상이 갖출 수 있도록 주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리더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높은 참여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리더의 역할은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 있습니다. 토론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구분을 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의 주제와 그 아이디어를 벗어난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그 흐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이만한 발표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은 누구에게도 또한 동등한 대등한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어느 누구도 불만자가 나오지 않는 원만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리더의 토론에서 필요한 절대적인 역할인 것이죠. 자, 소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리더는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아래 구성원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자료와 회의장, 회의 진행 방법이 사전에 잘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죠. 의제 설정이 아주 잘 갖춰져서 토론 참여자들이 금방 와서 이해를 할 수 있거나 짧은 시간에 어떤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될 내용을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의제 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집단의 일체감을 잘 높여줘서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리더십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자유방임형, 그대로 자율성을 인정해서 구성원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적 리더라고 했는데 참여자 개개인의 욕구를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는 집단의 어떤 유지가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본인의 독단적 스타일과 방법으로 업무 기능이 높아지면은 그것이 더한 가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형태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관료형과 권위주의자적 리더도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그야말로 뭐 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사고만 없으면 된다라는 관료주의형, 그 다음에 권위주의자적 리더,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려서 그 회의 자체를 자기 것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죠. 자, 반대와 비판에 대한 대응. 토론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의견이 우리 그룹과 나와 맞지 않을 때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경쟁형은 자기 주장을 옹호를 한다. 협동형은 자기 주장도 중요하지만은 상대 주장 또한 동시에 인정을 한다. 협상형은 자기가 상대하고의 어떤 그 주장의 강도를 봐가지고 중간에 어떤 그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 중간에 공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머무르는 것, 그런 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피형이 있는데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상대가 반박이 들어왔을 때 나는 반박 자체가 싫어 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건 민주주의적 어떤 스타일에 해당이 되면서도 약간의 리더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기의 주장은 다 포기를 해버리고 상대의 아이디어와 상대가 제시한 어떤 그 주장, 그런 정책만 모두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더가 가져야 되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스피치의 재능, 뭐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많은 전체의 구성원들이 따르면서 몸과 마음을 의탁하고 있고 그것을 맡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막중하고요. 그 막중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효과적으로 스피치 기술을 잘 발휘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리더이십니까? 아니면은 리더에게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일개 구성원이십니까? 리더가 되셔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